조선시대의 역사에서 소현세자를 기억하는 분은 많을 텐데 강빈에 대해서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의 역사가 워낙에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소현세자빈 강빈과 관련된 내용은 흔치 않은 여성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그녀의 사사사건이 조선의 역사를 뒤바꾼 중요한 갈림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선은 소현세자빈 강빈이 어쩌다가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소현세자빈 강빈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인 인조의 수라상에서 발견된 독 때문입니다. 독이라. 그럼 누군가가 죽었냐고요? 상식적으로 독이 발견되려면 독을 넣는 모습을 누가 봤거나 기미상궁 같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죽었거나 아니면 인조가 죽었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었죠. 바로 인조의 의심. 인조가 밥을 먹다가 누군가 여기 전복구이에 독을 넣었구나 했고 인조의 의심에 의해 강빈이 독을 넣은 것으로 돼서 강빈이 잡혀 죽은 겁니다. 정말 증거가 이거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독을 넣었는지도 밝혀지지가 않았고 당시 수락관의 나인들도 여러 잡혀서 고문을 당했지만 누구도 강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록을 담당한 사관마저도 강빈은 이미 인조의 미움으로 인해 왕래가 끊긴 지 오래이므로 형세상 독을 넣는 것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남겨놓았다고 하니 오히려 인조에게 강빈을 죽여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강빈은 과연 어떤 여자였고 그녀와 인조의 관계는 왜 틀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빈은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의 아내입니다. 스라에 3남 3녀를 둘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강빈 이후에 조선에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은 세자빈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원손을 낳는 것이 당시 세자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강빈은 그 역할에 충실한 모범적인 세자빈이었던 셈이죠. 기록을 보더라도 인조는 이런 강빈을 상당히 예뻐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네요. 청나라 인질 생활을 8년 그렇습니다.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강빈은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질이라고 하면 포로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십상인데 청나라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강빈은 그런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신분부터가 조선의 왕족이었으며 훗날 조선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소현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임명하기 위한 용도로도 데려간 인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생활까지는 아니었어도 밥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특히나 당시 소현세자 부부가 머물었던 삼양관은 조선의 물품을 청나라에 수출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담배인데 남령초라고 불리는 담배 잎을 만주족에게 처음 알린 것이 조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여성의 몸으로서 그리고 왕족이라는 신분으로서 하기 어려운 역할을 강빈이 했다는 것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강빈은 소현세자 부재 시 삼양관의 주인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남령초 무역 등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통 조선 여성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맡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무역 중개를 통해서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늘려나갔다고 하는데 당시 조선 관리들의 1년 녹봉을 모두 합친 것이 쌀 2만석 정도인데 강빈의 재산이 그 절반인 1만석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조선의 여성 재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하지만 소현세자와 강빈의 이런 활동이 인조에게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랑캐에게 굴욕을 당하고 자식까지 인질로 잡혀갔는데 막상 인질로 잡혀간 자식들은 거기서 재산을 축적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말이죠. 소현세자와 강빈의 삼양 생활은 시간이 지나 북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북경이 어딥니까? 바로 조선이 그렇게 떠받들었던 명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몰아내고 북경을 차지했으니 강빈은 명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북경의 모습도 확인하게 됩니다.
대외 정세에 어둡던 조선과는 전혀 다른 국경의 모습에서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담 샬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담 샬은 독일 출신의 예수의 신부로서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인데요. 천문학에도 밝아서 중국에서 상당히 명망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은 이런 아담 샬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의 천문학 지식을 습득하고 천주교를 접했던 것입니다. 조선 최초로 서양인과 대화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현세자와 강빈은 신문물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간 모습을 보면서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특히 소현세자는 인질 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갈 때 천주교 신자를 데려가고 싶어 했었다라고도 하니 그가 신문물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조에게는 나쁘게만 비춰질 수밖에 없었죠. 오랑캐의 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면서 장사치가 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서 뭔가를 배워왔다? 이놈들이 인질 생활하더니 아주 그냥 뼛속까지 오랑캐가 되었구나 싶은 거죠. 인조를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인조에게는 소현세자와 강빈에 대해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청나라는 조선을 대할 때 과거 원나라가 고려를 대했던 역사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역사에서는 원나라에 의해서 왕이 아예 교체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러니 인조의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통해서 자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소현세자와 강빈이 조선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견제를 했겠습니까? 심지어 소현세자는 천주교 신자까지 데려오려고 했었다는데 조선에서 과연 조용히 있었을까요? 자신이 본 거를 이리저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신문물의 위대함을 막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인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심이 확신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안타깝게도 소현세자는 조선 귀국 2달 만에 죽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죽은 소현세자의 낯빛이 마치 독에 중독된 것처럼 묘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인조에 의한 독살설이 나올 만도 하죠. 장례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염하는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점. 보통 왕이나 왕자가 죽으면 담당 의관을 처벌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독살설을 의심하게 하는 인조의 수상적인 행동들입니다. 물론 조선에 오기 이전부터 소현세자의 건강이 썩 좋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의심을 지우기에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더 있습니다. 소현세자빈 강빈이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사되었다는 점과 그 자식들도 곧이어 죽어나갔다는 점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강빈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아들들은 모두 제주도로 유배에 보내게 되는데요. 지금이야 제주도 가는 게 쉽지만 조선시대에는 제주도는 말 그대로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최악의 유배지였죠. 이런 것으로 아들 셋을 모두 보냈다는 거는 거의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인 것이죠. 실제로 거기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와 둘째 아들은 풍토병으로 죽었고요. 소현세자는 일단 건강이 나빠서 죽은 것이라고 칩시다. 인조는 왜 강빈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악랄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여기 인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청나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이 인질 생활을 하던 시절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죽은 후에 후계를 둘러싸고 홍타이지의 아들과 동생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둘 다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것은 당시 6살이었던 순치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자 홍타이지의 후궁이었던 효장문 황후. 순치제가 왕위에 오른 후 효장문 황후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청나라를 이끌어가는데요. 소현세자가 죽고 난 후 남겨진 강빈과 원손들, 뭔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나중에 인조가 죽었을 때 강빈의 어린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면 조선에서 강빈의 영향력은 효장문 황후에 버금갈 것이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인조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질 생활을 하면서도 강직한 모습으로 조선 무역을 이끌고 그 틈에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던 강빈, 그리고 서양의 신문물을 경험하면서 앞서 나갔던 선도적인 여성,
인조의 입장에서는 이런 강빈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조선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사이에 나타났던 갈등이 여기서 먼저 나타났을 수도 있었죠. 그렇기에 소현세자와 강빈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왕위를 이어받아서 빠른 개항을 이뤄냈다면 조선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만약 강빈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강빈에 의해 개항이 이뤄졌다면 조선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그 빠른 개항이 조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면 우리 역사 최대의 비극인 일제강점기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만큼 부질없는 게 없다고는 하는데 한 번쯤은 그 만약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소현세자인 강빈은 조선의 역사에서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신여성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함께 장기간 중국 유학생활을 했던 것도 최초였으며 그로 인해 조선이 몰랐던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자신이 언젠가 돌아갈 조선의 미래를 그려봤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조선에서 그들은 오히려 오랑캐의 더러운 문화에 융화된 외지인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강빈의 억울한 죽음은 많은 안타까움이 남네요. 조선은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발로 차버렸다. 이 말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용수 유튜브 역사저널 그날 바라기 채널 재생 목록에 오시면 관련된 많은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